이 영상을 보고 계신 96%가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네요. 필수 안전지식 지금 바로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건설 안전 기술사와 산업 안전 지도사를 준비하시는 예비 안전 전문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합격을 돕는 안전파파 노시진입니다. 우리가 토공사, 가설공사 등 공학적인 측면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펜을 내려놓고 사고의 본질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보려 합니다. 바로 안전심리학, Psychology of Safety입니다. 안전심리학의 정의 및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왜 안전심리가 중요한지 한번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그러면 안전심리학의 정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심리학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심리학적 지식을 응용하는 학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구분을 져서 이렇게 보면 기존 안전하고 안전심리에 대한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기존 안전은 물리적인 어떤 요인, 기술, 시스템에 이렇게 맞춰져 있다면 안전심리는 인적 요인, 심리, 행동적인 측면에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은 물적 요인, 기존 안전은 불량한 장비, 미흡한 규정 등에 맞춰져 있다고 하면 안전심리 분야는 인적 요인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괜찮겠지라는 생각, 그리고 인간의 규정 무시, 이러한 행동적인 측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초점을 맞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전심리학의 정의부터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 기계나 설비가 아닌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며 이제 기계적 안전, 구조적 안전을 다뤘다면 안전심리는 바로 심리적 특성과 행동적 특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존 안전이나 장비 규정 같은 물리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췄다면, 기존 안전이 그랬다면 안전심리는 괜찮겠지 하는 태만이나 습관 같은 인적 요인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심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전심리가 중요할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표를 그려봤습니다. 이 표를 보면 그 하이니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10에서 20% 눈에 보이는 영역은 요것밖에 안 됩니다. 그림으로 더 이렇게 표현하면 뭐 더 큰 그림이 나오겠지만, 이제 공간 여백상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10에서 20% 불안전한 상태가 이렇게 기술, 환경 분야가 차지하는 부분이 요것밖에 안 되고, 사실상 나머지 80에서 90%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즉 다시 말해서 불안전한 행동, 인간의 그 행동적인 특성, 그리고 관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사고가 이렇게 발생한다고 이렇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휴먼 에러,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인지적 편향, 안전 태도, 동기부여, 이런 그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반복을 하세요. 영상을 제가 계속 보시면 저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겠지만,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시면은 기술사 시험 보실 때 상당 부분 유리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1교시뿐만 아니라 기술사 시험이 끝날 때까지, 오후 늦게까지 이제 시험을 계속 치르게 되는데, 이러한 단어들, 키워드에 이렇게 익숙해지시면은 결론 부분이나 또는 그 개요 부분, 정의 부분에서 이렇게 매끄럽고 아주 그 알찬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술적인 안전대책을 완벽하게 갖춰도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이 다이어그램 안에 있습니다. 다이어그램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리고 기술사 공부를 통해 우리가 이제 다루는 불안전한 상태, 예를 들어서 이제 흙막이, 지보공의 그 부재 결함, 장비의 오작동, 이런 것들은 전체 사고 원인의 극히 일부 10%에서 20%에 불과합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안전에 그 되게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죠. 하이니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고의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완전한 행동에 있다라고 합니다. 즉 휴먼 에러입니다. 거의 90% 가까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휴먼 에러는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한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착각, 오인, 위험 감수성 성향, 피로, 스트레스 등이 모두 여기 그 80에서 90%를 구성하는 주범입니다. 결국 기술적 결함은 10%, 기술적 결함 10%를 우리가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90%를 차지하는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관리하지 않고서는 절대 재해율을 낮출 수가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전심리학을 공부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안전심리의 이제 주요 역할 및 우리 그 기술사 시험, 지도사 시험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돼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사 지도사 시험의 전략 주제 해가지고 안전심리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들도 중요하지만 이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휴먼 에러 방지 대책입니다. 이거 많이 이제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반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휴먼 에러의 원인 분석을 해보면 정보 처리의 한계, 그리고 상황 인식 실패, 그리고 과부하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작업 표준화, 우리 SOP, 스탠다드 오브 프로시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크리스트, 그다음에 교육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안전심리의 주요 역할 및 시험 연관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휴먼 에러 방지 대책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 문화 구축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세이프티 컬처 부분에 대해서 보면 안전 태도 및 가치관 공유, 이게 이제 조직 심리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조직 심리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동영상 한번 예전에 찍어서 공유 드렸는데 그거 이제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심리적 안정감 해가지고 사이칼러지컬 세이프티 해가지고 이거 심리적 안정감 확보하고도 연관이 이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BS도 이 안전 심리에 과 시험 연관성이 이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게 이 자체적으로 휴먼 에러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오고 안전 문화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오고 BBS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쭉 이렇게 별도의 1점짜리로도 나올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2교시, 3교시, 4교시에서도 역시 그 응용해서 답안을 적으면 아주 답안이 풍부해지고 아주 그 짜임새가 있어 보이는 답안을 만드실 수가 있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Behavior Based Safety, 행동 기반 안전이라고 합니다. BBS는 안전 행동을 관찰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하고 또 보상을 통한 행동 변화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긍정적,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겠죠. 긍정적 강화의 원리를 이렇게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안전심리와 시험 연관성을 보면 위험 감수 성향, 태도 관리에 대해서도 이게 많이 나오는데 근로자의 태도 부분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고 유발자의 특성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현장에서의 경험을 맞춰서 내용을 적어줘야 되는데 약간 이런 부분도 심리와도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개인의 위험 인식 차이의 이해, 그리고 맞춤형 교육 등을 이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제가 들었지만 이런 심리가 바로 그 기술사 시험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자, 이 심리학적 관점이 어떻게 시험의 논술로 직결되는지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기술사 1교시나 지도사 2차에서 휴먼 에러는 단골 주제입니다. 단순히 부주의라고 쓰면은 없어 보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거를 인지적 한계, 상황인식 실패와 같은 심리적 용어를 사용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작업 표준화, 체크리스트 같은 행동 기반 대책을 이렇게 제시하면은 고득점에
이렇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키워드를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강의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키워드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시면은 뭐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하고 이제 이렇게 중간에 공백 시간에 한번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자꾸 이렇게 익숙해지는 게 반복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강조되는 부분이 이제 안전문화인데요. 안전문화는 이제 조직 심리학 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구성원들이 이제 솔직하게, 그리고 위험을 보고 실수에 대해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안전감을 언급할 때 깊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아차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숨겨서 될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그 문제점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운다라는, 그리고 내용을 공유한다라는 어떤 열린 마음으로 안전관리가 확산되고, 그것이 기업의 안전문화로 정착될 때 비로소 사고는 예방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직접적인 심리학 응용 분야인 BBS, 즉 행동 기반 안전은 행동주의 심리학의 긍정적인 강화 원리,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긍정적인 강화 원리를 그대로 이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 행동을 관찰하고, 안전 행동을 약간 우측 좌측으로 쏠렸네요. 네. 관찰하고 긍정적으로 피드백하는 과정이 바로 심리적 관리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또 그 위험 감수 성향 및 태도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로, 그래서 사람마다 위험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 위험 감수 성향을 이해해야 근로자 개개인에 맞는 안전 교육과 배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심리학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심리학의 정의와 그 필요성, 그리고 시험과의 연관성을 짧고 굵게 짚어봤습니다. 기술사, 지도사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안전관리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이 심리학적 통찰을 갖춘다면 여러분의 답안지는 훨씬 입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빛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언급한 BBS 행동기반 안전을 중심으로 행동주의 심리학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안전파파 노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부터 철저히. 현장 안전,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96%가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네요. 필수 안전 지식, 지금 바로 구독하고 받아보세요.